이번 시간에는 배유한물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리간드와 중심금속 사이의 배위 결합으로 인해서 배위 공유 결합으로 인해서 배유화합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리간드의 주계원자의 개수를 가지고 배위수가 결정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위수에 따라서 리간드의 구조가 다양하게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선형 배위수가 두 개인 이러한 구조는 선형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배위수가 4인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면체 구조나 혹은 좀 특이하게 평면에 있는 사각형인 평면사각형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배위수 6인 구조는 팔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x축, y축, g축이라고 했을 때 동일한 거리에 지금 리간드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전부 다 이었을 때 우리가 정팔면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위수가 6일 때는 팔면체 구조를 가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 주변에 있는 리간드의 개수, 그 다음에 그 리간드를 배열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중심 원자 주위의 리간드 배열이 다른 화합물은 물리적,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제 A라는 리간드와 B라는 리간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이러한 구조인지 혹은 이러한 구조인데 에 따라서 리간드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배열하는 그것에 따라서 리간드 배열이, 즉 배위화합물 자체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개 이상의 화학종들이 화학식은 같아요. 그래서 겉보기에 우리가 같은 화학물이라고 생각하긴 쉽지만, 구조나 배열 자체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성질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화학식은 같고 성질이 다른 것을 이성질체다. 이 이성질체는 이제 배유화합물에서는 크게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는 결합 자체가 다른 것, 그 다음에 입체 이성질체는 결합은 같지만 공강 배열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 이성질체, 결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위 이성질 현상과 결합 이성질 현상으로 나뉘고, 입체 이성질체는 기하 이성질 현상과 광학 이성질 현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구조 이성질체 같은 경우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같은데 결합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배위 이성질 현상, 이 두 가지 화합물을 보았을 때 우리가 명명법을 했으니까 좀 느낌이 오겠지만, 여기에 있는 Br은 차기온의 상대 이온이고, 여기에도 SO4는 차기온의 상대 이온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Br과 SO4가 있지만 하나는 상대 이온, 하나는 하나는 상대 이온, 하나는 리간드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Br과 SO4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화합물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그러한 화합물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현상을 배위 이성질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이 결합 이성질 현상이라는 것은 차기온의 조성까지도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의 리간드에서 연결하는 원자가 서로 다른 현상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주계 원자가 다르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제 나이트로 작용기 같은 경우는 N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코발트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위 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나이트로 화합물 같이 보이지만 이 I는 주계 원자가 O입니다. 그래서 O 주계 원자가 지금 결합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두 화합물이 실제로 노란색과 적색으로 전혀 다른 화합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나이트로, O가 주계 원자면 니트리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결국은 주계 원자가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결합 이성질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사이오사이아나이드 같은 경우도 질소 혹은 황이 주계 원자가 될 수 있어서 이 두 개의 주계 원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화합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것은 입체 이성질체인데요.
입체 이성질체는 결합마저도 동일하지만 원자의 공간 배열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하 이성질 현상이 있는데요. 원자나 원자단이 고정된 고리나 결합 주위에서 위치를 달리함으로써 생성되는 그러한 이성질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면 사각형 구조인데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명명을 해보면 다이암민, 다이클로로 플래티넘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주위에 있는 플래티넘 주위에 이 결합이 CL이 동일한 방향에 존재할 수도 있고 CL이 전혀 다른 방향에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CL이 동일한 방향에 존재하면 우리가 저번에 말했듯이 이러한 구조를 시스라고 하고 전혀 다른 상대 정반대의 방향에 있으면 이거를 트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가 두 개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팔면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암민 리간드가 4개, 클로로 리간드가 2개 있으면 테트라 암민 다이클로로 코발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CL이 같은 방향에 있으면 시스, 서로 다른 방향에 있으면 트랜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조합이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랑 얘를 서로 바꾸게 된다면 CL이 같은 방향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L이 같은 방향에 존재하고 있구나, 시스. 근데 지금 보면은 얘를 이렇게 살짝 돌리게 되면 얘랑 얘가 동일한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겉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리면 동일한 구조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구조처럼 보이지만 정반대에 있는 이 구조를 이렇게 조금 돌리면 트랜스 구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테트라암민, 다이클로로 코발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입체 이성질체가 있구나, 두 개의 기하 이성질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입체 이성질체는 광학 이성질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성질체가 평면 평광에 대해서 반대 효과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평광된 빛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광학 이성질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 광학 이성질체는 이 거울상 이성질체라고도 불리면서 분자 내에 대칭면이 없을 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개의 에틸렌 다이아민이 있는 구조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에틸렌 다이아민의 에틸렌 이 구조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인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거울에 비쳤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이러한 구조를 띈 화합물인데요. 얘가 지금 겹치는지 보기 위해서 얘를 정반대로 돌리게 된다면 얘가 지금 이러한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연결되겠죠. 즉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져 있을 때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즉 두 화합물이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화합물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거울상 이성질체, 그리고 평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학 이성질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를 좀 더 확장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다이클로로 비스 에틸렌 다이아민 코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와 트랜스의 구조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울상 B, 즉 얘의 거울상을 수직축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은 똑같이 포개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러한 면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서로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대칭면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아이는 대칭면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서로 같은 구조이고 광학 이성질체를 가지지 않는다라고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스 구조 같은 경우는 서로 겹치지도 않고 대칭면도 없기 때문에 이 둘 관계를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광학 이성질체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하나, 둘, 세 개의 입체 이성질체가 있고 이 둘이 기하 이성질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는 2개, 광학 이성질체는 1개, 전체 입체 이성질체는 3개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학 이성질체 같은 경우는 카이랄 분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이 평면 평광이 분자를 통과할 때 평광면을 회전시키는 우회전 혹은 좌회전성으로 회전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을 광학 활성 물질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체 이성질체의 다양한 예시를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제 MA4B2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M은 금속을 의미하고 A와 B는 한 자리 리간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가져왔는데 암민 리간드가 뭐 4개, 클로로 리간드가 2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2개의 리간드가 있고 그거의 개수가 4개, 2개인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구조는 A, B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A가 B보다 더 많으니까 B를 기준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가 여기나 여기에 존재하거나 여기나 여기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둘은 회전을 하면은 같은 방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그래서 얘랑 얘는 동일한 구조구나. 결국 이렇게 B가 같이 있는 구조는 시스 구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A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엣지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고 대시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XY 지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는 동일하니까 또 다른 구조는 이렇게 트랜스 구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에 있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트랜스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서로 다른 이 구조가 지금 기하이성질체가 전체가 2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을 포함하는 거울면과 얘를 포함하는 거울면 혹은 이렇게 포함하는 거울면 전부 다 대칭이기 때문에 이 두 구조는 전부 다 거울상 이성질체, 즉 광학 이성질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입체 이성질체의 개수는 기하 이성질체 2개, 거울상 이성질체 0개라고 해서 입체 이성질체는 전체 2개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시는 여기 보이는 다이클로로 테트라암민, 원래 이제 순서가 지금 잘못됐네요. 테트라암민, 다이클로로 코발트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시스가 같은 방향에, 그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에 트랜스가 있는 이러한 구조를 실제 예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MA3B3인데요. 서로 다른 2개의 리간드가 있고 개수가 3개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얘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 얘도 마찬가지로 A, B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바라보는 걸 이렇게 바라본다면 얘는 동일한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동일한 리간드가 튀어나온 3개가 튀어나온 이러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얼굴 모양이라서 페이셜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서로 같은 구조이구나 라는 걸 알아봤을 때 얘를 이렇게 말고 A 혹은 A 다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지금 어떠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마치 여러분들 이런 구 형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좌우선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머리디오날 해가지고 라는 그런 추격을 해주고요. 얼굴 같다 해서 facial 해서 face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평면에서 서로 대칭이고 얘도 이러한 면에서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전부 다 광학 이성질체는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 2개, 거울상 이성질체 0개, 전체는 2개, 입체 이성질체는 2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와보면 이러한 식으로 뭐 구조가 있고 페이셜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뭐 페이셜 해서 MA3B2는 이런 2개의 이성질체를 가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MA3B2C인데요. C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C를 그냥 고정하는 게 우리한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C를 하나 이렇게 위에 다 고정을 해보는 겁니다. C, C, C.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작은 B를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B를 시스 혹은 C를 트랜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를 트랜스로 먼저 표현을 해주면 나머지는 당연히 A가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A는 이러한 형태의 머리디오널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B가 트랜스고 그 다음에 A가 머리디오널인 구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B를 트랜스로 하면서 뭔가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B를 시스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B가 시스니까 지금 나머지에 A를 배치를 시켜보면 지금 A가 이런 식으로 페이셜 구조를 가지고 얘는 시스 구조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가 여전히 얘는 A가 페이셜, 그 다음에 B가 시스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B가 시스이면서 좀 더 다른 구조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B, B,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A가 머리디오널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B는 같은 방향에 시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B는 시스고 A는 머리디오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면을 갖다 대면은 대칭이고 얘도 이렇게 자르는 면이 되면 또 대칭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르면 서로가 대칭이기 때문에 세 개 다 거울상 이성질체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 3개, 거울상 이성질체 0개, 그래서 입체 이성질체는 전체가 3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외울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B가 시스, B가 트랜스인 구조가 있고 얘는 A가 머리디오널, 그 다음에 얘는 A가 머리디오널, A가 페이셜인 구조가 있다라고 해서 전체가 3개다 이렇게 외우면 좀 더 편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여기는 둘이니까 아예더 전부 다 시스트랜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A를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A가 트랜스, 그 다음에 B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B도 트랜스인 구조, 그 다음에 얘를 주황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스인 구조가 있으면 얘도 시스인 구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 세 개 다 트랜스인 구조가 있고요. 아니면 C와 B가 트랜스이면서 A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B와 C는 시스이면서 A는 트랜스인 구조가 존재합니다. 선생님 잘못 썼네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C는 트랜스이면서 B와 C가 시스인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가 트랜스이면서 A와 C가 전부 다
시스인 구조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부 다 시스인 구조.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칭면이 없는 구조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가 지금 5개, 그 중에 거울상 이성질체는 모두가 시스인 구조 1개 해서 전체 입체 이성질체는 6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체 6개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면 좋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전부 다 트랜스인 구조, A만 트랜스인 구조, C만 트랜스인 구조, B만 트랜스인 구조, 3개 다 시스인 구조,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트랜스, 전부 다 시스, 그 다음에 A, B, C 각각의 트랜스인 구조, 그 다음에 여기에서만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자리 리간드가 있는 구조인데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얘가 이제 질소로 이루어진 에틸렌 다이아민이다 라고 한다면, 이 결합의 방식으로 이것을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칭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가 광학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는 본인밖에 없고 거울상 이성질체는 1개다 라고 해서 전체 입체 이성질체가 2개인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이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형태도 두 자리 리간드이므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배웠던 걸로 치면은 여기에 이제 옥살산 이온이라고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에틸렌 다이아민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에틸렌 다이아민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N 대신 OO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그냥 OX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결국 에틸렌 다이아민이든 옥살레이트든 혹은 이러한 I든 전부 다 두 자리 리간드로서 이러한 입체 이성질체와 관련된 부분을 알게 다시 기하 이성질체와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2 그 다음에 에틸렌 다이아민 같은 두 자리 리간드가 2개인 구조인데요. 얘가 이제 적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좀 더 편하겠죠. A가 트랜스인 거, A가 시스인 거. 이제 나머지는 N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거울면이 있기 때문에 광학 이성질체는 없을 것 같고, 이러한 시스 구조는 어쩔 수 없이 대칭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반대되는 이러한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서로 다른 기하 이성질체는 시스 트랜스로 2개, 거울상 이성질체는 1개, 전체가 3개의 입체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옥살산 이온 같은 경우 이 2개의 아쿠아, 다이아쿠아, 비스, 옥살레이트, 토, 코발트, 이러한 애가 시스 형태가 있고 트랜스 형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5 이렇게 해서 그려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에틸렌 다이아민님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러한 형태와 동일하고 얘가 2, 1, 3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에틸렌 다이아민 같은 경우가 하나 있고 A2, B2니까 적은 걸로 구분을 하면 일단 먼저 편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틸렌 다이아민을 전부 다 동일한 위치에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가 시스, 그 다음에 B도 시스, 아니면 A가 트랜스, B는 시스, 아니면 B가 트랜스, A가 시스,
이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기하 이성질체는 3개고 거울상 이성질체는 전부 다 이러한 대칭면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얘가 시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는 1개, 전체가 4개의 입체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셔야 될 거는 이러한 다양한 사례가 있고 더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일단 7개 정도 이렇게 익혀주시고 각각의 그런 화학식이나 명명법을 보았을 때 얘가 M, A4, B2인지 A3, B3인지 A3, B, B2, C인지 아니면 에틸렌 다이아민이 3개 있는 건지 A2, B2, C2인지 아니면 에틸렌 다이아민 2개의 A2인지 뭐 에틸렌 다이아민의 A2, B2인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기하이성질체 2개, 입체이성질체 0개, 기하이성질체 2개, 입체이성질체 0개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